안녕하세요. 다양한 식물 이야기와 쉼이 있는 공간, 올로커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계절은 싱그러운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다가가는 듯 싶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그의 삶에 존재했던 한 식물학자의 표현을 통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치고 피곤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식물은 화가 반 고흐가 사랑한 식물로도 유명하죠. 선연한 노란빛이 매력적인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키보다 큰 거대한 꽃을 길가에서 마주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경이로움보다는 낯섦에서 오는 거부감이나 막연한 두려움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400년 전 런던 사람들에게 해바라기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대륙에서 막 건너온 이 압도적인 크기의 꽃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했었죠. 하지만 여기 이 낯선 거인을 아주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식물학자이자 산문의 대가인 존 제라드입니다. 존 제라드는 단순한 식물 수집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수석 장관의 정원 감독관으로서 당시 유럽과 중동에서 들어오는 이국적인 식물들을 가장 먼저 만지던 사람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셰익스피어와 그가 아주 긴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라드가 희귀한 식물을 발견했다고 기록한 장소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상영되던 극장 근처였고 두 사람은 같은 후원자 아래에서 활동하던 예술적 동료였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작품 속에서 그토록 생생하고 풍성한 식물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런 시대적 우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셰익스피어와 제라드가 정원을 함께 거닐며 식물의 생태와 향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상상되어 더욱 흥미롭게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라드는 이 낯선 해바라기를 처음 보고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페루의 메리골드. 책에 나와 있는 그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꽃은 모양이 카모마일 꽃과 같으며 백합 꽃잎 모양을 닮은 창백하고 훌륭한 노란색 잎들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 중심부는 깎지 않은 벨벳이나 바늘로 짠 진귀한 천처럼 되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촛대의 노즐이나 주둥이를 닮은 수많은 작은 꽃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해바라기는 메리골드와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하지만 제라드는 해바라기의 거대함에 압도당해 뒷걸음질 치는 대신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사랑하던 꽃인 메리골드의 이름을 빌려와 이 낯선 존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진 경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이해하려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동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바꾸려는 행위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 미생 보셨나요? 저는 재밌게 보았는데요. 제라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미생의 주인공 장그레가 떠올랐습니다. 바둑기사를 꿈꾸던 장그레도 갑자기 무역회사라는 낯선 세계에 던져지잖아요. 이때 장그레는 회사 생활의 모든 원리를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바둑의 언어로 해석해버립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도 나오죠. 회사는 곧 바둑판이고 업무는 한 수 한 수의 수읽기다. 그에게 회사 생활은 더 이상 넘지 못할 산이 아닌 자신이 2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바둑판의 연장이 됩니다. 제라드는 해바라기를 메리골드라 부르며 익숙하게 정원을 가꾸고
장글에는 회사를 바둑게임으로 둔갑시켜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치환하려는 동화라는 이 행위는 어쩌면 식물이 새로운 흙에 뿌리 내려가듯 우리도 새로운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돕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방어 기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변화나 낯선 환경이 언제든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은 여지없이 우리를 불안하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제라드를 떠올려 볼까 합니다.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작은 익숙함 하나를 찾아내서 적용시켜 보는 거죠. 저도 가끔 일이 너무 힘들면 이건 게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니 막연히 괴롭기보다는 한 판 한 판 게임을 깨는 것 같아 조금 덜 괴롭더라고요. 그렇다면 해바라기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한 해바라기는 우리에게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귀한 오일도 선물합니다. 조향사인 저에게 해바라기 오일은 아주 특별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강한 향을 뿜어내지는 않지만 장미나 자스민 같은 진귀한 에센셜 오일들을 품어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가장 훌륭한 베이스 오일이 되기 때문인데요. 마치 제라드가 낯선 해바라기를 메리골드라는 이름으로 품어주었듯이 해바라기 오일은 세상의 온갖 강렬한 향기들을 묵묵히 받아내고 중재합니다. 모든 향기를 품어 조화롭게 만드는 이 오일의 속성처럼 우리도 낯선 경험들을 밀어내기보다 나만의 이름으로 품어낼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낯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해바라기처럼 우리 안에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하고 거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낯선 환경이나 감정이 있다면 눈을 감고 가만히 속삭여 보세요. 너는 내가 잘 아는 어떤 것을 닮았구나 라고 말이죠. 이왕이면 그 이름 짓기가 다정한 단어들이길 바라봅니다. 그 다정함이 불안함을 호기심으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조금은 더 밝고 환하게 바뀌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섹스피어의 문학과 향기로 들려주는 깊은 치유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향기롭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